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기업, 말하자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는 사실 역사가 길어서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제 말하자면 사업장의 안전이나 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중요 사항을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하라고 이제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되느냐? 이 모든 사업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종업원 100명 이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 업종은 50명 이상. 그리고 발생할 확률이 좀 적은 데들은 이제 100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이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총공사 금액이 120억 이상인 현장에 이제 두도록 되어 있고, 이 토목공사는 이제 150억인 현장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사업주, 사용자 대표, 9명 내지 서너 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용자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들, 부서장들 비롯해서 하고, 이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들, 근로자 대표 본인하고 그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기타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9명 이내를 이제 이렇게 지명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우선 이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이제 심의에만 붙이는 사항이 있고, 또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제 어떤 설명을 요구하면 이제 그에 응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우선 이제 반드시 심의 의결을 요해야 되는 사항들은 이제 이 법과 시행령이 쭉 정해져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별게 아니고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한다든지, 그리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안전보건 교육을 한다든지, 위험성 평가를 한다든지 등등 중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그런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장에서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있죠.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만드는 거,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럴 때 이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또는 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을 때 이제 근로자 대표는 이 사업장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나 건강 진단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요구받으면 사업주는 이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심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들, 그리고 이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들, 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이제 설명을 요구할 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심의 의결 사항 같은 경우, 이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거라든지, 위험성 평가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이제 심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에 따른 이제 시행규칙 같은 명령, 또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이런 거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할 수가 없는 것은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제 심의 의결이 제대로 안 된다, 서로 의사가 이제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하고 합의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의사를 이제 결말을 질지, 또는 이제 제3자에 의해서 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른 이 중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중재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의 내용은 이제 잘 보존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이제 사내 방송이라든지, 사내 보라든지, 무슨 게시판이라든지 등등, 정리의 조회라든지 등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이제 신속히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리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지키게 돼 있어요. 이거에는 이제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의 과태료 벌칙이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다시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되는 벌칙 사항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주어야 되는 사업장들 얘기 안 했습니까? 이제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명 이상이고 사고가 많은 것은 50명 이상, 사고가 적은 것은 300명 이상,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120억 또는 토목공사 150억 인데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지금 막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이 있습니다. 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한 과태료 벌칙은 사업주뿐만이 아니고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는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부터 법에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이제 왜 둘까요? 그 이제 바로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 문제 이거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은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을 두고 이게 그 안에서 노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 근본 취지에 대해서 특히 회사 쪽에서 그 근본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본래 취지대로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 의논스러운 분위기에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면 아마 본래 목적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도 모두 안전하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